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잡매거진의 박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인데요. 2013년의 취업시장을 결산해보면 구직자 입장에서 힘들었다, 최악이었다라는 반응이 아주 쉽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늘 구직자 여러분들은 힘든데요. 문제는 구직자 입장뿐만 아니라 채용을 담당하는 기업 또한 올해처럼 힘든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요. 기업은 왜 힘들었을까요? 네, 기업 입장에서 힘들다고 느낀 부분은요. 간단합니다. 적합한 인재가 없거나 인재가 이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구인난의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구직자나 기업이나 모두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올해 채용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면 내년만큼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내년 채용 시장은 좀 밝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직자와 기업을 모두 응원하는 잡매거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양한 직무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직무 돋보기 시간부터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 속 시원히 물어볼 곳이 없다는 게 바로 구직자들의 큰 고민인데요. 그렇죠. 이 시간에는 그런 고민들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네, 오늘 알아볼 직무 분야는요, 바로 글로벌 관련 직무고요. 먼저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직무사전이십니다.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사님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직무를 보니까요. 네.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관련 직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거든요. 어떤 각오로 오늘 이 시간 알차게 채워주실 건가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글로벌 국제관계 이런 쪽은 굉장히 그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요. 네. 제가 오늘 좀 고전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늘 좀 더 디테일한 부분, 네. 구체적인 부분을 위주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아주 양질의 정보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네네.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만나볼 분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관련 직무에 아주 관심이 많은 학생들인데요. 예비 대학생이십니다. 유재용 학생, 윤세라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이 오늘이 처음이죠? 네. 네, 어떤가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 막 시작하긴 했는데. 재용 학생부터. 저 굉장히 떨리는데요. 네. 그래도 대학 입학 전에 면접 준비를 해서 그래도 괜찮은 것 그래, 같습니다. 면접보단 낫죠? 네. 윤세라 학생은 네. 어때요? 작가님분들하고 MC분들이 전에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예. 조금 떨리는데 오늘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 아무튼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네. 또 얼마나 씩씩한 학생들인지 그리고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먼저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재용 학생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스펀지처럼 뭐든지 배우고 습득하는 학생이라고 하겠는데요. 이제는 지금 대학 입학 전에서 국제 관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로세라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제2의 반기문으로 정말 멋있는 외교관으로 거듭나고 싶은 윤사라라고 합니다. 오, 네. 제2의 반기문. 각오가 대단한데요. 네. 자, 이렇게 풋풋한 우리 학생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좀 어필이 됐나요? 예, 뭐 그 면접 대비를 많이 전에 했다고 해서 그런지 일단 두 학생 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게 뚜렷한 것 같고요. 네. 재용 군은 일단 목소리가 아주 먹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멋있죠? 예, 굵은 저음이면서도 발음이 좀 뚜렷해서 잘 들리고. 네, 그래요. 예, 뭐 나중에 혹시라도 뭐 아주 좀 미래 얘기겠지만 취업할 때도 그런 이제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라 양은 되게 좀 개성 있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예, 여성다우면서도 개성 있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또 외교라든지 뭐 그런 국제 관련된 쪽에서는 또 잘 먹힐 수도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가다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두 학생을 예비 대학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어디서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해서 예비 대학생이 된 건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재용 학생?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해외 어학연수를 위해서 필리핀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졸업을 하고 현재 한국에서 대학 입학 대학 입학 결과를 받고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입학 예정이에요. 네 입학 예정입니다. 이제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한 거네요? 네. 아우,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또 명문대. 그래요. 세라 그래요. 학생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필리핀에서 8년 동안 유학을 하고 한국에서 국제학부로 대학을 가기 위해 지금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8년 동안 필리핀에서 공부했으면 영어는 진짜 잘하겠네요. 편하죠. 편할 정도로. 한국어는 어때요? 한국어도 자신 있어요? 한국어도 조금
가끔 서툴 때가 있지만 네. 그래도 자신 있어요. 그래요. 네. 일단 뭐 그래요. 한국어 하다가 막히면 영어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학생들 모두 이제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제, 뭐 글로벌 관련 직무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네. 직업하고 국제 관계를 연관해 봤을 때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제관계라고 하면요, 이제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요즘 법적인 그런 관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그 관계를 뜻하고요. 네. 국가 간이나 요즘에 또 뭐 다국적 기업들 간에 또 그런 여러 소송이라든지 문제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국가뿐 아니라 기업 간에 또 다국적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관련된 분야를 뜻합니다. 뭐 최근에는 또 FTA 저희도 뭐 우리나라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체결을 하고 있지만 네. 국가 간에 또 아니면 경제 권역 어떤 통합이나 또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이제 그 국제 관계에 좀 더 여러 가지 각 세부 분야의 미묘한 그런 이슈를 또 담당하고 해결하는 국제 전문가들이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뭐 국제 관계의 중요성은 뭐 시대가 흐를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더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뭐 굉장히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국제회의 전문가라든지 국제법학자, 뭐 또 기업들에서 지역 전문가라는 네. 그런 역할들이 있고요. 또 통역가라든지 뭐 국제 통상 전문가, 뭐 해외 법인 관리자나 여러 가지 또 뭐 외교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희가 관련된 직업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직업들이 대표 직업들이 있습니다. 국제 관계와 관련이 있는 직업들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네. 아는 직업들도 있고 저는 해외 공무원 같은 거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직업들 하나씩 구체적으로 네, 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국제회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국제회의 요즘에 뭐 그런 국제 간의 이슈 때문에 많이 그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국제 간의 회의들을 기획하고 또 회의 진행을 계획을 또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국제회의 그런 컨셉에 따라서 행사 초청장 같은 걸 또 발송하고 행사 장소 같은 걸 또 섭외하고 또 회의 참가하는 각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또 여러 가지 회의 관련된 그런 안내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네. 네. 또 국제법학자라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요. 뭐 국제법이라고 하죠. 사실은 국제법이란 건 특별하게 꼭 뭐 이렇게 저희가 협의가 되지 않은 미묘한 국가 간에 명시되거나 묵시되는 합의를 기초로 하지만 뭐 그런 국가 간의 이슈를 또 해결하기 위한 그 공통적으로 형성된 법인데요. 네. 국제법학자는 국가 간에 또는 기업 간의 국제 거래에 있어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또 발생되는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또 연구나 기타 좀 해결에 대한 네. 그 제안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지역 전문가 있었죠?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예, 예전에 저희가 사실은 뭐 십수년 전에도 모 기업에서 아예 지역 전문가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회사 내에서 우수한 인력들을 발탁해서 해외 각지에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히 업무를 위해서 파견한 것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다국적 기업들의 그 여러 해외 사업 같은 것도 마케팅이나 영업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단순히 경제적인 지식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적인 거에 이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또 전담하는 또 아니면 뭐 정부나 공공 쪽에서도 뭐 그 해외에 관련돼서 또 그 지역의 특성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방송국에서도 해외 촬영을 나가게 되면 현지 코디라고 해서 현지 사정에 밝은 분들의 그쵸. 도움을 받고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부나 기업에서도 분명히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네. 들어봤고 국제통상관리 전문가 이름도 어렵네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통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무역 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국제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이제 거래에서 기본적인 그 요인들이나 원인들을 분석해서 뭐 국제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요. 네. 또 그런 위험 요소가 파악이 되면 그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공해서 기업들의 그런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손실을 또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네. 뭐 기타 뭐 해외 법인 관리자라는 또 그런 뭐 영역도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예전에 뭐 저희가 지사 개념으로 작게도 진출했지만 워낙에 해외 사업이 확대되면서 법인 설립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현지 상황에 맞는 또 관리나 그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주로 해결하는 또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제 관계와 관련 있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역가가 있었고 또 국제기구 종사자 조금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예, 통역가는 뭐 저희가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개국어 이상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이제 기업의 미팅이나 또 국제 회의라든지 그런 세미나, 뭐 컨퍼런스 같은 데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그 참가자들이나 그 대상자들의 언어를 이제
번역해주는 그죠? 말로써 네. 해당되는 우리말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국제기구 종사자는 저희가 요즘에 또 학생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아까 반기문 선생님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국제기구 UN이라든지 그죠? 뭐 경제협력개발기구 OEDC, OECD도 있고요. 뭐 국제원자력기구 저희가 또 요즘에 핵 이슈 생길 때 언급되는 또 아니면 WHO는 또 많이 알죠. 세계보건기구. 그런 국제 간의 그 나라들이 같이 협의해서 설립한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그런 또 전문적인 직업 영역을 뜻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국제 관계와 관련된 직업들을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학생들 역시 이제 국제 관계 관련해서 전공 예정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재용 학생은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나중에? 네. 직업. 이사님께서 되게 네. 국제 관계가 광범위하다고 말하셨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문화적인 관심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국제 이슈를 방송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네. PD가 되는 게 꿈인데요. 이제 그 이전에 있어서 이제 국제학을 공부하고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해 알맞은 지식을 쌓다 보면은 네. 요즘 현대에 있는 국제 이슈에 대한 다각적인 뭐 해결책 등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제학 공부를 지금 하려고 계획 그래요. 중입니다. 앞으로 그렇군요. 꿈은 PD고요. 네. 예, 국제 이슈를 다루는 PD가 되고 싶다. 일단 잘 부탁드립니다. 네. 농담이고 아무튼 확실한 자신만의 그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세라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라는 이런 제3세계에서 자라다 보니까 네. 사회적 불균형을 많이 봐왔는데 올바른 외교 정책하고 또 이런 올바른 국제 정책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 불균형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외교관 또는 UN 국제노동기구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얼망뚱망하네요. 이 나이 때 이 나라와 세계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데 참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네, 예. 맞아요. 태진 씨는 그 나이 때 무슨 고민을 가장 하셨을까요? 저는 제 이제 자신에 대한 고민도 너무 벅차서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찌었던 살을 빼기 위한 고민을 가장 크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좀 계획을 쭉 들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참 우리 미래가 밝지 않나, 참 뿌듯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이사님은 어떠셨어요? 19살, 20살 때. 저는 예전에 그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때 우주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예, 우주가 네. 어떻게 생겨났는지. 네. 예. 그래요. 아무튼 뭐 벌써부터 일찌감치 자신의 진로를 정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이미 뭐 궁금하고 또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준비들을 했으며 지금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용 학생부터.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를 준비해 왔고요. 영어. 그렇죠. 그리고 각종 모의 유엔 같은 활동들을 해서 유엔에서는 실제 국제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다루나 그런 것도 알아봤습니다. 한번 체험을 해봤다는 거죠. 네. 그 뭐 다큐멘터리를 또 제작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저도 윤세라 학생처럼 필리핀에서 이제 자라게 되었는데 네. 이제 필리핀의 코피노 이슈가 되게 심각해요. 요즘 문제죠. 네.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금도 받고 했습니다. 와. 굉장히 좀 좋은 일을 또 하고 있었네요. 네. 세라 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왔나요? 저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에서 많이 인턴을 해봤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 또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여름방학 때마다 시간이 날 때 인턴을 했어요. 노동기구 같은 경우에서는 6월 12일 아동노동의 날을 위해서 캠페인을 제작하기도 했고 또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솔루션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네. 대단합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그쵸. 이미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두 학생들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어울릴 것 같은 직업 혹시 이사님 생각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기본적으로 재용 군은 그 방송 쪽에 그러니까 미디어 방송 쪽에 관심 있는 거죠. 네. 예,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 전에 경험도 그렇고 PD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또 영역이 있는데요. 시사 교양 그쪽으로 이제 그 좀 직업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미디어 관련된 또 다국적 기업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에 뭐 스포츠 이렇게 유현진 선수 때문에 또 ESPN하고 제휴하고 방송 예. 그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미디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주재원이나 그런 쪽으로 또 직업을 한번 진로를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라양 같은 경우 좀 더 전통적인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 공무원이라든지 국제기구 전문가나 또 아니면 뭐 NGO 같은 뭐 민간
그런 뭐 기구에서 본인이 또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도 좀 좋은 이제 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두 학생 모두 한국에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일명 우리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말하는 스펙이라는 게 또 필요할 네. 텐데 우리 아직 예비 대학생들이라 시간은 좀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칠판에 좀 적어봤다고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실게요. 하나, 둘, 셋. 궁금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재용 학생은 MUN 그리고 영어 공인 성적이라고 적어줬고요. 우리 세라 학생은 인턴 국제노동기구 공인 어학 성적입니다. 한 분씩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재용 학생부터? 네, MUN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모의 유엔인데요. 이제 실제 유엔처럼 한 해당 국가의 주재자가 되어서 이제 국제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해결책을 제안하는 그런 토론입니다. 네. 그리고 영어 공인 성적. 네, 영어 공인 성적도 역시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플을 준비해서 네. 점수를 이제 따놨습니다. 몇 잘 점? 땄어요? 117점이요. 117점.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했나요? 어때요? 네, 필리핀 해외 거주하다 보니까 되게 빈민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도 봉사할 기회를 되게 많이 주고, 되게 자발적으로도 이제 정부에서 추천하는 그런 봉사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체험해봤습니다. 그래요? 자격증도 있나요? 자격증은 국제 관련에 대해서는 아직은 자격증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아직- 갖고 있는 자격증 어떤 게 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네, 초등학교 때 땄던 자격증. 초등학교 때. 아직 시간이 그렇군요. 많으니까요. 네, 대학생활 하면서 충분히 따도 좋을 것 아우, 같고. 이미 뭐 많네요. 네, 예. 세라 학생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노동기구 조금만 들어줄까요? 죄송해요. 예, 예, 예.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인턴한 거를 이렇게 네. 스펙으로 썼어요. 네. 국제노동기구는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녹색 일자리나 청년 취업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또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국제노동기구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방법이었고요. 또 여기 쓴 공인 어학 성적은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언어가 너무 중요하니까 네. 토플, 영어 공인 성적하고 또 델레라고 스페인어 자격증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야, 토플 몇 점인지. 120점이요. 야, 지금 너무 높네요,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그래요. 대단해요. 자, 우리 예. 두 학생 모두 경험도 참 많고 자격증 부분은 뭐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자, 지금 쌓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직업을 택할 때 큰 도움이 될까요, 이사님? 예, 일단 재용군한테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MUN 아까 활동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 뭐 어느 정도 기간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이 그 활동을 하신 건가요? 이제 마닐라에서 주최하는 MUN 컨퍼런스라고 이제 많은 학교 국제학교들에서 학생들이 대표로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네, 그런 곳에서 참여하고 실제 이제 또 앞에서 연설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좀 기간을 두고 그럼 한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클럽도 한 몇 년 동안 계속 다닌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립니다. 예. 제가 좀 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두 학생들이 뭐 같은 전공으로 지금 그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같은 쪽 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은 아무래도 좀 기본적으로 전공에 좀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좀 일반적인 전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관계학 자체가요. 그렇게 좀 희소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전공 자체에 본인들이 또 전공이나 적성이나 학점 관리를 좀 더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국제 관련된 쪽 진로는 워낙에 또 이렇게 경험이나 인턴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이게 사실은 학사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영역은 많지는 않아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그죠? 외교관이 되든지 아니면 또 국제기구에서 전문가들 주로 석박사급의 전문가들을 주로 또 채용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좀 그 인턴 관련된 경험은 좀 더 보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어는 지금 뭐 두 학생이 워낙에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자신감 있어 하는데 특히나 이쪽은 또 다 경쟁자들이 어차피 또 그죠? 영어에 굉장히 좀 뛰어난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그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또 우리 이사님께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라 학생부터 질문해 볼까요?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국제관계학을 통하면 많은 사람들이 외교관이 되거나 또는 UN 기구에서 많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 쪽이나 또는 통상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건 조금 루트가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요즘
요즘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다국적 기업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우리나라 특히 수출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 관련된 그런 세부 직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략기획 같은 쪽은 네. 예를 들어 해외 사업과 관련된 쪽에 사업 기획을 하고 또 해외 현지 법인이나 사업장을 또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도 국제관계학으로 어떤 좀 어학우수하다거나 지역적인 그 전문가 그 특성을 갖고 있는 학생 선호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거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외 영업이나 또 무역회사 상사라고 하기도 하고 대기업은요. 그래서 수출입 무역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또 언어적인 특기나 또 해외 현지에 대한 또 지식이 있는 전공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도 지원하실 수 있고요. 금융 쪽은 또 대표적으로 저희가 전공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은행권 같은 경우는 전공 구분 없이 학사 채용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들어갈 때부터 뭐 내가 이렇게 국제 쪽으로 전문가로 가신다기보다 들어가서 업무를 잘 하시고 또 외국어에 대한 특기를 가지시고 또 공부를 좀 더 하시고 하면은 해외 주재원으로 또 지사로 또 파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채를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예. 눈과 귀를 열면서 채용 정보를 또 확인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재용 학생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 이제 국제 관계를 다루는 이제 방송 쪽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여기에도 이제 많은 경쟁 구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방송 쪽은 이제 저희가 뭐 공중파, 케이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또 그 영역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중파 방송 같은 게 워낙에 경쟁이 치열해서 제가 방송 고시라고 예전부터 할 정도로 네. 치열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하신 방법은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대비하셔야 되고요. 또 어쨌든 외국어를 잘하시지만 한국 방송사에 가실 때는 국어를 잘하셔야 돼요. 필기 시험에 국어 시험이 꼭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강점이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까 그 전에 경험 무슨 필름 페스티벌 네. 그런 데서 영상 저기 촬영해 보신 경험이 있는 거죠. 네. 본인이 해외 현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쪽의 문화 이해에 대한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그 스토리를 준비하셔서 면접 때나 또는 에세이 같은 거 쓰실 때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또 국내파 학생들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쟁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 학생들이 과연 어떤 기업으로 입사를 희망하고 있는지도 한번 적어봤거든요. 네. 칠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재용 학생은 역시나 방송 관련 직종, 아마 방송사겠죠. 네. 그리고 세라 학생은 국제노동기구라고 적어줬습니다. 세라 학생부터 바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제가 인턴을 한 이유가 국제노동기구에서 미래에 일하고 싶기 때문이었고요. 네. 또 저는 아동노동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동? 네, 아동노동이요. 예. 필리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팩이라고 이제 아동노동을 규제화하고 또 나중에는 미래는 아예 없애는 그런 이제 대책을 세우는 이런 그 기구에 들어가서 나중에 종사하고 싶어요. 이야. 세라 학생은 정말 목표가 뚜렷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저희 재용 학생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방송 관련 직종이라고 되게 광범위하게 썼는데요. 네. 네. 일단은 하고 싶은 이유가 국제학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기업이나 뭐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선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방송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싶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은 타겟을 구체적으로 좀 좁게 정해놓지는 않은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뭐 많지가 않네요. 우리 이사님께서 우리 두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도움이 될 것이다 한 말씀 해주시죠. 세례양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국제기구는 채용을 공채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된 좀 인맥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본인이 먼저 역으로 좀 취업에 대한 기회를 좀 물어보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용군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아까 PD도 얘기하셨지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방송 쪽에 기자 직군도 아나운서나 기자 직군으로도 하시면 또 해외에 이렇게 좀 다니실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세부 직무를 좀 더 파악하셔서 전략을 좀 더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두 학생 직무 돋보기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한 소감 짧게 한 마디씩 좀 네. 해볼까요, 재용 학생? 되게 생방송이라서 많이 떨릴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이사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좀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세락씨는요? 해외는 국제 관계학을 하는 학생이 많은데 한국에도 예상 밖으로 너무 또 많아서 저는 국제 관계학을 배우는 학생으로 너무 기뻤고 오늘 기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요.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꼭 원하는 직무를 반드시 성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직무 돋보기는 계속되죠? 그렇습니다. 어떤 직무든 좋습니다. 직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그리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845-1901, 1902 두 대의 전화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샵 8181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잔명거주는 벌써 1부 마칠 시간이에요. 네, 이어서 잠시 후 2부에 더 알찬 소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특별히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학 소식과 함께 이 취업 전략까지 엿볼 수 있는 찾아가는 취업 클리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고정.